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외벌이 가장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죠.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내 미영이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집이 휴식처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전쟁터 같아요. 1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죠. 딸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변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꾸 의심스러워요. 집에 들어서면 바로 옷방으로 가야 합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옷방으로 직진하는 게 저희 집 룰이에요. 미영이와 딸 지우가 모두 씻고 나올 때까지 거실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옷방에서 기다려야 해요. 때로는 1시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영이는 밖에서 온 세균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더럽다는 뜻인가 싶어서 상처받았죠. 씻기 전까지는 지우와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퇴근했다고 달려오는 딸을 막아야 해요. 지우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집안에서도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어디를 만져도 안 되고 뭘 해도 조심스럽죠. 제 집인데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영이가 시키는 집안일은 열심히 도와드립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잔소리가 시작돼요. 그릇에 물방울 자국이라도 있으면 다시 하라고 하죠. 처음에는 제가 못해서 그런가 싶어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지적받을 게 나오더라고요.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일부 집안일만 맡게 됐습니다. 미영이가 덜 예민해하는 일들만 하게 된 거죠. 그마저도 까먹하면서 해야 합니다. 점점 위축되고 있는 제 모습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당당했는데 이제는 눈치만 보고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뭘 말해도 잔소리로 돌아오니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용해요. TV 소리만 들릴 뿐이죠. 지우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의 분위기를 아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가 더 편할 정도입니다. 집에서보다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몇 년간 쌓인 답답함을 혼자 풀며 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미영이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가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죠. 그런 상황에서 작은 기구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결국 그 기구는 사용하지 못하고 혼자 정리하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구입한 것 자체를 후회했죠. 무의미한 소비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죠. 또다시 기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품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주문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미영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요. 택배가 올 때까지 며칠 동안 초조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죠. 다행히 제가 먼저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은 후에도 어디에 둘지 고민했습니다. 미영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둬야 했거든요.
제 집에서 숨어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가 택배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상자였죠. 미영이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려고 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외도가 아니라고, 혼자 사용하려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믿지 않더라고요.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미영이의 표정에서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제 해명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정을 배신한 게 아니라고, 다른 여자는 없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해명했죠. 하지만 미영이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영이는 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지우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부 사이의 벽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도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담을 쌓은 느낌이에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우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아이에게 이혼은 너무 큰 상처가 될 거예요. 부모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영이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함께 살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제가 잘못한 게 맞는지 아니면 미영이가 너무 심한 건지 헷갈려요. 지금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